안녕하세요. 설문 플랫폼 A폼에 대해 발표할 팀 엑셀러입니다.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발표할 순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계기 및 아웃라인을 설명드리고 구현을 어떻게 했는지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모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내용과 팀 소감을 마지막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따른 마일스톤입니다. 최대한 이 계획에 맞춰 진행하려고 노력했고, 최종적으로 발표에 다 날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물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요구 분석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응답자보다는 설문 제작자의 편의에 맞춘 편인데요. 설문 문항을 일일이 만들고 수정하는 데 번거로울 뿐더러 딱딱한 설문 형태 때문에 응답자들이 쉽게 응답하기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한 설문 문항 자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실제로 어땠는지도 궁금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키피처를 세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워터폼, 워터스태틱스틱스, 그리고 커뮤니티입니다. 직관적인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자면 워터폼은 이렇듯 설문 제목만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면 추천 질문이 자동 생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AI Generate라는 버튼이 그것인데요. 주관식, 객관식, 그리고 체크박스 형태로 질문이 생성되게끔 프로그램이 구현되어 있어 이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내용물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토스태틱스트입니다.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답변을 요약하여 표현하게끔 하였습니다. 상세 보기를 통해 원래 답변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입니다. 제작한 설문을 게재할 수 있고 마감과 시작일 등을 적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인기인 설문을 추천해주기도 하고 그 반응을 댓글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희만의 기능들이 설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되길 바라면서 이름을 A폼이라 붙이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딱딱하다고만 생각했던 설문을 조금 더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데모 영상부터 시청하시겠습니다. 네, 우선 로그인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을 노멀로 생성해 보도록 할 텐데 AI 제너레이트 버튼을 눌러서 자동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quired 필수 문항이라는 거를 표현해서 설문을 한번 게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일을 정하고 이번에는 AB 타입의 설문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하면 이 또한 시작일과 마감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동물 카테고리를 정하였습니다. 설문을 이제 직접 해볼 텐데요. 커뮤니티에서 인기 설문을 들어가서 게시글 통계를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AI로 통계를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관식뿐만 아니라 객관식 또한 잘 요약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설문에 대한 댓글을 이렇게 달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체 설문에서 설문을 하나 응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되었고 마이 페이지에서 내가 응답한 설문을 하면 아까 설문에 응답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A, B도 투표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상호작용이 잘 일어난 모습까지 잘 확인할 수 있고 화면에 나오지 않은 것부터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아까 스쳐 지나가듯이 보셨겠지만 대문 페이지로 A폼의 캐치프레이즈 및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그리고 설문 제작 및 참여 버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엑셀러 팀의 목표와 방향성을 밝히는 페이지로 A폼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A폼의 목표와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 어떤 고민을 거쳤는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피처를 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가독성을 높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A폼을 사용하기 위해서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회원가입 단계에서 각 항목에 맞는 입력을 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만들 수 있는 설문조사는 이제 크게 normal 폼과 AB 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normal 폼의 경우 사용자는 AI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설문을 생성하거나 직접 입력해서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이름, 설명을 입력하고 라디오나 체크박스, 숏폼 버튼을 활용해서 설문지를 제작하면 되고요. 이때 각 문항이 필수 응답 문항인지 아닌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이는 유저에게 파란빛의 UI로 표현이 되고 있음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AB 설문입니다. AB 설문은 사진 2개를 첨부해서 각 보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가 손쉽게 응답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저의 흥미와 관심을 끌고 선호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인 설문지입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설문, 인기 카테고리, 그리고 AB 설문, 전체 설문을 볼 수 있습니다. 인기 설문은 매 정각마다 조회수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설문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설문의 소개 페이지입니다. 설문의 제목, 설명, 작성자, 설문 기한, 통계, 댓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 버튼을 클릭하면 통계창으로 넘어가며 댓글을 통해 설문 응답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통계 페이지에서는 각 문항의 답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객관식 문항의 답변은 파이 차트로 표현이 되고 주관식 문항은 모두 한 줄씩 출력되고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는 나의 설문 템플릿 혹은 내가 올린 설문, 내가 응답한 설문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페이지에서는 설문조사의 이름, 제작자 이름, 그리고 설문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부터는 프론트엔드 구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며 가장 중점을 둔 내용은 백엔드와의 통신입니다. REST API와 Axios를 통해 각 서버와 통신을 담당하는 부분은 service.js에 각 API 응답 및 API 응답 호출 함수는 context.js에서 가공하여 모든 하위 페이지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컨텍스트로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클라우드 배포를 위해 API들은 하드 코딩을 피해 env 파일을 통해 전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은 계정 인증을 담당하는 API 핸들링의 서비스와 컨텍스트 파일 구성입니다. 각 펑션과 스테이트들은 리액트 컨텍스트를 통해 하위 항목 모두에 전달되어 전역 변수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저희 앱의 디렉토리 구조입니다. 가장 상위에는 app.js, env 파일과 5개의 디렉토리가 위치하는데 각각 애니메이션, 미디어를 저장한 assets, 공통 컴포넌트가 위치하는 components, pages, 그리고 API를 위한 services입니다.
직관성과 협업을 위하여 기능별로, 페이지별로, 그리고 재사용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또한 컴포넌트가 업데이트되면 줄줄이 리렌더가 일어나는 리액트의 특성상 자원도 아끼며 퍼포먼스를 개선하고자 최적화에 힘썼습니다. 다음 왼쪽의 화면 영상은 조금은 극단적인 예시인데요. 검색창에 글을 일자리 입력하면 화면 전체 컴포넌트가 리렌더가 일어나 엑시오스 요청 및 데이터 처리가 다시 일어나는 바람에 버벅이는 화면이 나타남을 보여줍니다. useRef, useCallback, useMemo 등을 사용하여 변하는 컴포넌트만 렌더링하고 나머지 컴포넌트는 저장된 스테이트를 참조하는 방식으로 리렌더를 최소화하며 성능을 개선시켰습니다. 네. 로그인 유지를 위해 토큰 및 유저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도 했었습니다. 아지트를 통해 답변을 얻었는데요. 그 답변을 바탕으로 로컬 스토리지에서 세션 스토리지로 토큰 저장 위치를 바꾸었으며 유저 데이터는 저장하지 않기로 바꿨습니다. 이제 저희가 UX를 구성하면서 고민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유저가 직관적으로 필수 문항과 선택 문항을 구별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를 구별할 수 있는 이펙트를 넣어 유저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가 표시될 때 설문조사의 타입을 명시하여 구별하기 쉽게 하였고, 설문 제작 페이지로 진입 시 AI를 사용한 자동 설문 창이 나오게끔 하여 유저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커뮤니티 페이지를 구성할 때에는 유저의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기 설문을 맨 위에 위치시키고, 유저의 호기심을 끄는 A vs B 설문을 중앙에 위치하고, 마지막으로 전체 설문을 마지막에 위치시켜 유저가 자연스럽게 원하는 항목을 찾도록 유도하였습니다. AI를 사용한 설문조사 생성의 경우 유저가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저희는 설문이 생성 완료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폭죽 이펙트를 넣어 다시 유저의 집중을 이끌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사용자 경험 편의와 직관성 확대를 위해 저희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라이브러리 목록은 이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용한 주요 라이브러리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통계를 표현하기 위해 니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 문항을 바꾸는 기능을 위해 드래그 앤 드랍을 구현하였고, 이때 리액트 뷰티풀 DND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저에게 엑시오스 요청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토스티파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알림창을 띄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설문 시작 날짜와 마감 날짜를 지정하기 위해 데이트 피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론트 테스트를 위하여 제스트와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개별적인 컴포넌트가 기대한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컴포넌트를 테스트하였습니다. 왼쪽의 홈 컴포넌트 테스트에서는 제목과 버튼이 화면에 제대로 렌더링 되는지 확인하며, 오른쪽 About 컴포넌트 테스트에서는 비디오가 제대로 렌더링 되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은 백엔드의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모델링을 통해서 모널리식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로도 수행할 수 있는 단위로 나누었는데, 그렇게 네 가지 서비스가 나누어지는 각각의 역할을 보면 우측과 같습니다. 모든 요청이 유저로 하여금 인증,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어야 다음 서비스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션을 이용하지 않고 각 도메인에서 유저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JWT 토큰을 사용해 간단한 유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문 제작과 응답은 서베이 서비스가 담당하고, 포스는 그 설문을 게재일, 마감일과 함께하고 올려 응답을 받고 코멘트를 답니다. 서베이 하위에 위치하는 AI는 오픈AI 모델의 요청을 보낸 결과를 설문지 형태로 받아 저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관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유저 서비스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스프링부트와 MySQL을 사용하였고, 스프링 아키텍처를 시켜 작업하였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입니다. DB의 테이블, 엔티티를 담당하는 도메인, 이를 이용해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최종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엔드포인트로 연결이 되었는지에 대한 웹,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의 회원가입, 로그인, 유저 정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API는 스웨거 이미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거쳐 받는 JWT 토큰을 이용 인증 인가를 진행해야 했기 때문에 JWT 토큰 필터를 직접 구성하였습니다. 필터의 내용을 추상적으로 크게 4단계로 구성해 놓았습니다. 토큰을 꺼내와서 존재하는지를 살펴보고 존재한다면 유저의 정보를 JPA를 통해 백엔드에서 받아온 후 다음 필터 체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구성한 인증인가는 하위에 존재하는 도메인들이 유저의 정보를 사용하는데 서버에 부하 없이 이용하는 것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은 포스트 서비스입니다. 똑같이 스프링 부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스프링 아키텍처를 적용했는데 그 이야기는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테이블 모델링을 통해 총 5개 그룹의 컨트롤러를 생성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포스트, 커멘트, 그리고 포스트 카테고리는 직관적인 이름에 맞는 역할로 설문을 게재하거나 댓글을 달거나 분야를 정하는 등의 역할입니다. 코멘트 라이크는 댓글에 좋아요 기능을 위한 것으로 여러 사람들이 중복해서 누르지 못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는 포스트 카테고리에 추가된 것들의 집합으로 중복이 되지 않은 키워드만의 집합입니다. 선 정교화를 지키기 위해 별도의 테이블로 저장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한 API는 스웨거 이미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AI 도메인입니다. 오픈 AI와 통신하기 위해서 그런 서버 프레임워크로 플라스크를 골랐는데 파이썬을 이용한 서버입니다. 이를 고른 이유는 원래 GPT가 아닌 스테이블 LM이라는 모델을 사용했었기 때문인데 모델을 보다 쉽게 구축하기 위해서 파이썬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 리소스로는 역시 한계가 있어서 터보 모델을 사용하였고 인스트럭트 GPT에 형제격되는 모델답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 저희가 원하는 형식의 설문지를 추천받는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베이 도메인입니다. REST.js 프레임워크를 사용해 서베이 서비스를 구현했습니다. 설문지 특성상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중첩이 많다는 것을 고려해 스키마가 유연해 데이터 구조를 쉽게 저장하고 검색할 수 있는 몽고DB를 사용했습니다. 이미지 등의 파일 저장을 위해서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AWS의 S3와 셉을 사용했습니다. 매시간 인기글 캐싱 처리를 위해 크론잡을 사용해 레디스에 적재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현한 목록들입니다. 저희 A폼은 설문 종류가 일반 설문, 그리고 AB 설문이 있어서 각각의 CRUD가 구현되어 있으며 해당 설문에 응답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리스트 조회 시에는 페이지네이션과 필터링, 검색을 적용했으며 파일 생성 시에는 크기 리사이징, 그리고 쇼트 URL 생성을 적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페이지 관련 조회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API는 클래스 밸리데이터와 커스텀 파이프를 사용해 밸리데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현한 부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부분은 어스카드를 통해서 유저 어센티케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서베이 서비스에서 인증이 필요한 요청 시에는 REST API를 사용해 유저 서비스에 통신하여 JWT 검증 결과를 받아 유저 정보 혹은 에러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는 캐싱 처리입니다. 레디스를 사용했으며 시간별 인기글 조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매시간 정각마다 크론잡을 통해 이전 1시간 동안 응답이 가장 많았던 인기 설문을 캐싱하도록 구현했습니다. 파퓰러 서베이 연, 월, 일, 시각으로 키를 생성하고 해당되는 설문의 PK 리스트들을 저장했습니다. 캐시 읽기 전략으로는 데이터 조회 시 캐시에 저장된 데이터가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룩 어사이드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캐시 읽기 전략으로는 캐시 미스가 발생한 경우에 캐시에 저장하는 write around 패턴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입니다. Node.js의 테스트 라이브러리인 제스트와 슈퍼 테스트를 사용해 간단한 if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서비스들을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 아키텍처를 구성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최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맞춰 모든 서비스와 구성 요소를 배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서비스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배포하였고 자동화된 컨테이너 기반의 CI/CD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버의 자동화된 수평적 확장을 지원하고 MSA 서비스들 간의 유기적 연결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서버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저희가 구축한 쿠버네티스 서버 배포 구성입니다. 저희는 교내 온프레미스 서버를 사용해 서버를 구축하였습니다. 교내 온프레미스 서버는 8개의 코어에 하이퍼스레딩까지 감안하면 16개의 코어가 있는데 두 팀이 사용하는 하나의 서버를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 8개의 CPU를 2개씩 분배해 4개의 우분투 서버 VM을 생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스터 노드 1개, 워커 노드 3개로 구성하였습니다. 마스터 노드가 이중화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이 있지만 가용 자원 한계상 생략하였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릴 패키지들의 배포는 헬름을 사용해 밸류를 수정하고 배포하였습니다. 아래 스펙표에 보면 3개의 워커 노드에는 50GB의 스토리지가 추가로 붙어 있는데 이는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함으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CI/CD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CI/CD라 하면 젠킨스를 많이 떠올리시는데 저희는 좀 더 쿠버네티스 네이티브한 환경을 위해 아르고 워크플로우, 이벤트, 아르고 CD를 사용해 CI/CD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CI/CD 파이프라인의 구성은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은데 GitHub에 개발 사항을 커밋하면 GitHub이 웹훅을 통해 서버에 배포되어 있는 아르고 이벤트의 센서에 패킷이 전달되게 됩니다. 그러면 아르고 이벤트를 발생시켜 아르고 워크플로우를 통해 수행할 워크플로우를 생성하는데 저희는 이 워크플로우로 CI를 위한 프로세스들을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빌드를 위해서는 현재 쿠버네티스에서는 도커 지원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별도의 빌드 툴을 사용해야 하는데 저희는 구글이 개발한 카니콜을 사용해 이미지를 빌드하였습니다. 이렇게 빌드된 이미지는 도커 허브에 푸시된 이미지는 아르고 CD 이미지 업데이터가 감지하게 되어 아르고 CD에 싱크하게 되며 배포가 이루어집니다. 배포 형식은 git-ops 스타일로 설정 파일이 올라가 있는 레포지토리를 참조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저희는 진정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배포되는 것이 아닌 스토리지 또한 쿠버네티스 상에 배포되고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룩 오퍼레이터를 사용해 셉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앞서 배포 환경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인 스토리지를 워커노드에 연결해 이 스토리지를 사용해 셉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통의 경우 대량의 스토리지를 부착한 별도의 서버 클러스터 노드에 스토리지를 구축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학교 서버에 여유 자원이 없기 때문에 MSA 서비스들이 올라가는 워커노드에 같이 업로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셉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해 이미지 등의 파일이 저장될 수 있도록 하고 셉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로깅 시스템과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는 플루언트 빛과 오픈 서치를 사용해 로깅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플루언트 D보다 플루언트 빛이 더 가볍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플루언트 빛을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였고 엘라스틱 서치보다 오픈 서치가 좀 더 오픈 소스 친화적이라 오픈 서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는 거의 디팩토 스탠다드로 간주되는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도식화한 것입니다. 1개의 마스터 노드와 3개의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에서 접속할 때는 엔진엑스 인그레스로 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학교 서버는 내부 네트워크이고 방화벽으로 막혀 있어 외부에서 접속할 수 없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해 외부에 리버스 프록시 서버를 하나 구축하고 SSH 터널링을 사용해 학교 서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안을 위해 A4 서비스만 HTTP 프로토콜을 사용해 진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자가 외부 네트워크에서 쿠버네티스를 접근할 때는 VPN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저는 외부에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로 진입하게 되고 인그레스 룰을 기반으로 각 서비스로 연결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구축한 MSA 서비스들은 모두 이중화되어 있고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통해 로드 밸런싱 되게 함으로써 높은 가용성과 부하 분산을 구현하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들은 퍼시스턴트 볼륨 클레임을 통해 셋 스토리지에 접근하게 되고 룩 오퍼레이터가 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르고 CD에 저희 서비스들이 배포된 모습입니다. 인그레스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로 연결되는 모습이 시각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업을 위해 프론트, 백 담당 간의 피드백을 노션을 통해 정리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가 공유되고 많은 소통이 진행되며 만들어진 프로젝트였는데 써본 적 없는 기술 스택을 다양하게 써볼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의 소감을 짧게 들어보며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팀원들과 여러 소통을 하면서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전에 사용해보지 못했던 기술들을 적용해보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 배우는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익숙하지 못했던 쿠버네티스부터 리액트까지 여러 부분들을 다루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자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보람찬 경험이었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프론트 기술을 클라우드 아키텍처와 결합하여 개발해보는 경험이 새롭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팀으로 만나 개발을 하며 한쪽만이 아닌 프론트, 백, 데이터, 클라우드 기술을 배우고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리액트를 사용한 사이트 개발과 MSI 아키텍처에서의 API 서비스 구성, 그리고 쿠버네티스를 사용한 배포까지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개발할지 팀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협업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팀원들의 소감을 들어보았고 A폼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